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번에 왜 그래요, 반가워하신다고 갑자기. 당황스러워. 아, 반갑게 모든 표정을 제가 활짝 열었어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길. 네. 네. 네, 시작할까요? 네. 요즘에 소장님 금리 인상 이런 아, 얘기가 많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진짜 주식이 요동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데 네. 이 주식에서 부동산까지 그 영향을 미칠지 네.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장님께서 한마디 좀 해주세요. 네.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금리가 이제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금리를 또 이제 뭐 올릴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여건들도 지금 조성이 되고 있고, 네. 그로 인해서 지금 일단 먼저 요동치는 게 주식시장. 네. 근데 참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알아둬야 될 게 네. 사실 이런 변수 요인이 있잖아요. 네. 이게 시기별로 영향력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일반화시켜서 적용하면 안 되는 건데 네네. 자꾸 이제 일반화시켜서 적용하려고 하는 오류를 겪게 돼요. 사실 제가 네. 책에도 얘기를 했었고 항상 흔히 막 얘기를 했고 제가 유튜브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금리는 절대 부동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 요인이 아니에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들어서 네. 마음을 먹고 있긴 했는데 네. 요즘 주식이 요동치는 게 솔직히 네. 그냥 우량주도 지금 네. 요동을 네. 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좀 불안한 마음이 더 있는 그러니까 것 주식도 같아요. 사실 주식도 거의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원래 원칙대로 하면 주식에는 금리가 영향을 많이 주는 요인인데 네. 최근 들어서 보면 주식에도 금리가 영향을 많이 주질 않았어요. 실제로 2018년도만 해도 2018년 이전에는 미국 금리가 낮았었고 네. 금리가 이제 올라갈 거가 예상이 됐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경제 관련된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냐.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다 이제 박살 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견을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때 미국 금리가 실제로 많이 올랐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뭐 분기별로 계속 올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미국 금리발 충격이 이제 시작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주식은 계속 올라가고 부동산도 계속 올라갔어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뭐 또 다른 해석이 나온 거죠. 그때 이제 금리가 오른 게 단순히 오른 게 아니고 네. 경기가 좋아서 올랐기 때문에 굳이 금리에 영향이 미치질 않았다. 뭐 이렇게 이제 달리 해석하는 네네네.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말장난인 거죠. 말장난. 그냥 결과에 보고서는 그렇죠. 예. 사실 뭐 금리가 영향을 줄 것 같다.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은 떨어지고 부동산 떨어지고 이래야 맞는 거죠. 거기에 다른 해석이 붙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맞아요. 자꾸 해석을 붙이죠. 안 맞으니까 해석을 붙이는 거예요. 그건 뭐냐? 1차적으로 금리 자체가 주식이나 부동산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요즘 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그거는 네. 왜 그러냐? 네. 왜 그러냐면 이 시장 상황이 이제 그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네. 지금 주식 시장이든 다 지금 똑같습니다.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네. 지금 똑같은 거의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뭐냐? 폭등이죠. 폭등을 했어요. 네. 네. 폭등을 했다는 얘기는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굉장히 불안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라가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사람도 네.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불안하고 이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뭔가 이제 불안한 요인들이 지금 되는 거죠. 네. 이럴 때 사람 심리가 이제 굉장히 불안해 있는 상황에서는 이거를 살짝 접점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아무거나 이게 금리여서 그러는 게 아니고 네. 아무거나 사람들한테 심리에 영향, 충격을 줄 만한 요인들이 생기기만 하면 바로 영향을 주는 시기라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의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데 네. 그 금리라는 요인으로 인해서 그게 좀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때는 금리가 아니었 다른 거여도 그렇죠. 바뀔 거라는 예.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잘해야 되는 게 네. 지금은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이
뭐 일종의 트리거 같은 거죠. 이게 변동성을 줄 만한 요인, 이제 이게 하나 당길 수 있는 이런 거가 생기기만 하면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 금리가 될 수도 있고, 유동성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규제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요인들이 이제 작용할 수 있는데, 이 요인들이 나타날 때마다 시장들은 이제 요동치게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가장 빨리 변하는 주식이 그의 충격을 지금 많이 받았고, 비트코인도 막 이제 변동성들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부동산. 네. 자, 앞으로 부동산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부동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규제가 많이 들어가 있고 네. 가격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사람들의 지금 심리 상태가 굉장히 불안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때 금리가 어느 정도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는 있는데 금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존 아파트에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막 팔아제낄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긴 받겠지만 매도 물량으로 나올 정도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대신 이게 이제 이 분양 물량 있잖아요. 네네. 앞으로 분양하는 물건 이거를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부담을 느껴가지고 안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는 있겠죠. 그 약간 좀 영향이 두 갈래로 나눠서 나오는 거네요. 이미 기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네.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네, 새로 네. 매수하려는 사람한테는 그게 약간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걸로 생각하면 되나요? 이제 그렇게 봐도 되죠. 사실은 가지고 있는 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양도세 규제나 뭐 정부의 아주 강한 규제에도 다 이겨내고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맞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막 적극적으로 팔게 만들 요인은 정말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 사람들은 매물로 나오게 하기 어려운 거예요. 시장이 먼저 하락하지 않으면 네. 이 사람들은 스스로 매물을 싸게 내놓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이게 금리로 인해서 변동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대신 지금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규제로 인해서 양도세 압박받죠. 네. 보유세 압박도 받죠. 네. 뭐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불안 요소가 많은 상황에서 금리 요소까지 들어가는 거죠. 이제 대출을 받지 않으면 네. 사실 물건을 사기가 어렵잖아요. 네네. 근데 대출을 받아서 사려고 하는데 그동안은 그래도 저금리 기조였기 때문에 네네. 대출을 받는데 부담이 좀 덜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금리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영끌에서 샀는데 앞으로 이 금리, 이자, 원리금 상환을 내가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이제 부담되는 거죠. 그러네요. 이제 거의 매수 세력은 이제 실거주자, 무주택자인데 네. 그 사람들은 대출을 받으면 이제는 원리금 상환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리금 상환을 바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작은 금액을 대출을 받아서 해결될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분양가들이 이제 장난 아니니까. 그러면 뭐 최소 5억, 뭐 6억 아니면 뭐 많게는 어떤 분은 10억 이렇게 받으면 원리금 상환액이 5억만 받아도 거의 200 이상 된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서 금리가 딱 올라가가지고 막 200만 원에서 230만 원, 250만 원 막 이렇게 늘어나면 사실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월급을 받아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생활이 이제 압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이것까지 감안하면서 영끌을 해서 샀는데 오르지 않으면 네네. 더 미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불안해진 사람들이 매수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가능성이 약해지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가장 크게 나타날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양하는 물건이 이제 안 팔리는 상황이 앞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거죠. 그럼 지금 당장 방향을 틀 수는 없어도 이제 속도를 줄일 수는 있다는 역할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시장 상황을 말이죠. 네, 시장이 이제 상승하는 그 속도를. 그렇죠. 이게 이제 미분양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정체 상황으로 이제 돌입하게 되고 네. 더 이상 올라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이제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면 네. 이때부터 이제 매도자들이 집 가진 사람들이 네. 이때부터 압박을 받기 시작해요. 그렇죠. 집 가진 사람들이 네. 정체가 시작되고 조금씩 하락하는 순간 이제 이 사람들이 다시 같이 이제 집을 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지금 단계에서는 네.
부동산에도 옛날에는 어느 정도 이제 상승하던 상황에서는 네네. 금리로 인해서 변화될 가능성은 별로 없었어요. 맞아요. 별로 없었는데 네. 제가 이제 책에서 썼는데 책에서는 뭐라고 썼냐면 지금 같은 상황이 하락 요인 요건이 네. 완성이 어느 정도 다 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제 네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락할 수 있는 여건이 준비가 다 되어 있으면 먼 변수가 딱 건들게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하락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드린 처음에는 2차 요인이라고 해서 부동산에 영향을 안 미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결론이 나네요. 그렇죠. 기계적으로 네네네. 그렇게 생각했죠. 예, 네. 금리는 뭐 부동산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정말 어떻게 보면 시장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게요. 시장에 따라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사실 안 주는 게 맞습니다. 네. 제가 얘기했듯이 네네. 금리는 2차적 요인이에요. 2차적 요인이라는 건 뭐냐면 방향이 같을 때는 큰 효과를 내고 방향이 다를 때는 거의 효과를 안 내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럼 방향이 같을 때는 언제죠? 하락하고 있는 거죠. 네네.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갔다. 그러면 그 하락 정도를 더 크게 할 수 있는 요인이지만 네.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갔다. 시장이 하락으로 변환되느냐? 절대 아니란 얘기죠. 네네. 네. 이게 이제 2차 요인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상승의 꼭대기점이죠. 꼭대기점에 다다랐을 때는 이제 아주 작은 요인들이 뚝 네. 건들기만 해도 시장이 변환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태인 겁니다. 그러게요. 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네요. 저는 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한번 주의 깊게 지금 시장 상황에 항상 연관시켜가지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느끼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